부동산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동산이형에서 진행하는 심플리 부동산 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안녕하십니까. 동산이형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플리 부동산 쇼. 그러니까 심플리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심석영 플러스 이효종이라서 심플리 쇼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런 거냐고. 혹시 뭐 형수님이 물어보신 거 아닌가? 아니 이게 막 그런 뜻으로 물어보시는 분 계시더라고. 뭐 심플하게 네, 심플하게. 이렇게 하면 뭐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심플하죠 아닙니다. 저희야. 뭐 상담도 심플하게 하고.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럼요. 저희 스마트 앤 심플. 그래요? 근데 오늘 헤어스타일은 그닥 심플해 보이진 않은데. 심플하죠. 아 이 정도면 심플한 건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머리 잘못 잘라가지고. 왜? 일요일 날 네. 저기 합정동 가가지고 머리를 잘랐는데 그래요.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그러네요. 저번 시간에 늦게 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헤어스타일이 그냥 확 바뀌셨습니다. 우리 미니언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헤어스타일을 바꾸실 생각을 하셨죠? 표정을 왜 이렇게 근엄하세요? 네, 저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남자의 마음도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마음 어떤 뭐 공감 능력이라고 할까 감성적이 좀 된다고 합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잖아요. 약간의 네.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고 뭐 헤어스타일 이렇게 머리 손질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과감하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남자 얘기를 포기는 안 하신 건가 보네요. 아니 뭐 청문회. 아직 불끈불끈합니다. 아 여기 저 19금 방송도 아닌데. 뭘 불끈불끈 갑자기 불끈불끈. 그러니까요. 이 저희 방송 이거 노딱 붙이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19 걸어주세요 19. 이제 방송하기 싫은 거야. 괜찮은 거야. 나른한 오후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즐겁게 귀를 좀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짝 뭐 19금 설탕물 같이 달콤한 방송. 그래요. 좋네요. 설탕물. 옛날에 그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훌리오 가수. 이글레시아스. 훌리오. 그 훌리오 형님의 아들이 이제 엔리케가 있는데 그래요? 아버지랑 사이가 엄청 안 좋습니다. 어. 훌리오 아저씨가 너무 많은 여자들과 이런 유흥을 즐기셔가지고 그 아들내미가 아니 나도 아들인데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가다 똑같이 일론 머스크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버지랑 이제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거든요. 네. 근데 엔리케도 역시 그 피는 목소리죠. 엔리케도 한 15명 뭐 이렇게 뭐래요? 네, 훌리오 아저씨가 이제 한 그런 종자들이 있나 봐요. 잘생겼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목소리가 말씀드렸잖아. 설탕물 같아. 달콤해요. 대표곡이 뭐가 있었죠? 그 홀리오 이글레시아스. 아니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데 배철수 음악 캠프나 네. 아니면 저희 그 선배님 저희 그 컨설팅 하시는 선배 중에서 이제 부동산 DJ라고 하시는 네네. 한정훈 소장님. 네, 한정훈 소장님 방송 갔네. 갑자기 느낌이. 네. 아니, 훌리오와 엔리케는 하여간 유명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희가 그 화요일 날 방송하면서 그때 사실 우주 최초로 말이죠. 네, 우주 최초죠. 8월 갤럭시. 16일 정부 정책에 대한 발표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와 그거 발표한 이후에 어제 오늘 난립니다. 네, 난리. 이거 도대체 진짜 이거 뭘로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냐. 많은 또 전문가들이 네. 이게 앞으로 이거 상승을 할 것이냐 하락을 할 것이냐. 진짜 뭐 쌍두마차라고 그래야 되는 거 네.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티키타카라고 하기는 그렇고 막 엄청 대결을 싸우고 하고 있죠. 있는 거죠. 좀. 네, 대결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민현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앞으로 어떻게 좀 부동산의 흐름 자체가 좀 좋아질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 뭐 250만 가구 이상 뭐 공급해준다고 하니까 네. 지금 미분양도 많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안 좋은데 앞으로 더 미분양도 많이 생기고 주택 경기 더 떨어질 것이다.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계속 금액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민현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뭐 안고 빠진 찐빵이 아니냐. 희망고문만 시켜놓고 구체적인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네. 차일, 피일, 미루는 맞아요. 그런 모양새가 보이는데 음. 가장 관심사였던 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고 네. 일기신도시 특별법 혹은 일기신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음. 마스터 플랜은 2024년으로 미뤄 놓은 걸 보니까 이번 네. 정권 내에서는 일기신도시 삽도 뜯지도 못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잡도 못 드는. 네. 결과적으로 어떤 정확한 디테일 없이 전중만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다시 네.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8월 16일 대책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 자체가 알맹이는 없어요. 안고 없는 찐빵. 그 다음에 북소리는 요란했습니다. 네. 실속은 없어요. 그 적어놨어 이거. 옆에다가 적어놨어. 그 왜냐면 읽고 있는 거 하나씩. 그리고 노안이라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거 안경 이러고 본인이 있어요. 적어놓으셨는데 기억을 안 못하니까 보여가지고. 이거 보이려고 안경 이렇게 이러고 완전 있어. 올리고 이렇게 보고 계셔. 또 있어. 언제 해요? 몰라요. 뭐예요? 그랬더니 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놓을 수는 없죠. 야, 나 이거 뭔가 발표를 해야 돼. 이거 보고 나서 야,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 이거 진짜 뭐 전문가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함축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서민들의 국민들의 어떤 그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글이 아니었나. 맞아요. 그 와중에 쌀과자님 오늘 일바로 들어오셨네요. 네, 일바. 쌀과자님, 나나님. 스마일, 강필, 강필. 감성인사이드, 네. 이영웅님까지 오셨는데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댓글이 안 올라오면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힘 빠지는 것보다는 가끔 놀랍니다. 방송이 꺼졌나? 이거 혹시 이것도 나가는 거 맞아요, 지금? 이거 PD야 또 이거 또 실수했나 이거? 우리끼리 떠들고 있나? 화면 조정 중입니다. 막 그래놓고 갑자기 막 쌍욕을 하기 시작을 하죠. 아이씨 그러더니 다시 뭐 방폭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까봐 계신 분들 그냥 뭐 심심하시더라도 아니 뭐 불편하시더라도 네 좋아요와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냥 뭐 여기 뭐 이호종이 여기 뭐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냐 뭐 이런 것도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봐도 흰머리 되게 많네. 그러네, 되게 여기. 많네요. 진짜 노인네네 나 큰일 났네. 여기도 흰머리 많고 큰일 났다. 어제 고생하는 일이 염색해야 많습니까? 돼. 개고생이죠 맨날. 그래요. 네, 제임스 P님, 자유 게시판님 이렇게 올리셔야 그래요. 돼요. 안녕하십니까? 뭐몇 분 안 되시지만 솔직하게 지금 아마 보시는 분이 이게 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설마. 네, 시크 팩토리님 안녕하세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크 팩토리님의 오늘 하루는 아마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실 것 같아요. 제임스 P. 뭐지? 제임스. 마이크 킴. 제임스 P. 외국분들 좀 무섭긴 네, 합니다. 외국분들. 자 뉴스 보시죠. 그래요. 이번 그 대책의 두 가지 맹점 하나는 네. 재건축 시장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그리고 재초한 그 관련된 감면 이게 이제 재건축하고 관련된 거였고 재개발은 뭐 서울에 10만 호를 뭐 추가 공급하는데 신속통합 기획으로 가면서 신탁 형식의 조합이 건너뛴 신탁 형식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 네.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이제 안전진단 얘기는 나왔었고 네. 안전진단이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좋아하는 데는 당연히 서울이겠죠. 그렇죠. 목동 노원 재건축이 최대 수혜지다.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요거 나왔었잖아요. 요거 규제 푼다더니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 민현님이 네, 얘기했으니까. 강남 분당 일산은 격앙이 됐다. 이런 뉴스. 네, 희망 고문.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뉴스입니다.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첫 번째 뉴스 말씀해 주셨던 거 이렇게 한번 눌러보게 되면 네. 재건축에 대한 이제 안전 진단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규제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 주겠다는 네. 거잖아요. 네. 예전에는 구조 안전 진단이라는 부분들을 갖고서는 사실은 발목을 꽉 잡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예전 같이 점수를 뭐 50% 줬던 거를 이제 20%나 30%로 줄이겠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게 저번에도 우리가 뉴스하면서 얘기했지만 안전진단이 굳이 필요한가? 어차피 법에는 30년 이상 혹은 네. 벽돌로 조적 형식의 어떤 건축물이라고 하면 20년이 지나면 네. 법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 이렇게 네. 지정을 합니다. 근데 구조 안정성이랑 상관없이. 사실 여기 지금 뭐 재건축을 원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뭐 그 집에 못 살아서 사실은 재건축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불편하니까. 불편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주차 시설 요즘에 문제가 많잖아요. 네. 오늘 여기 우리 이쪽 뉴스에는 없지만 또 주차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칼부림이 난 그렇죠. 일이 네. 있잖아요. 이 목동 같은 경우가 특히나 심하고 여의도도 심하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저기랑 저층은, 네. 반포 중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성산 시형기 뭐 성산 조금도 마찬가지고 엘리베이터 없이 요즘 5층까지 걸어 다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5층까지 걸어 다니니까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도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사시는 분들은 맨날 다녀가지고 어깨가 발목이 나가고 무릎이 나가가지고 병원비가 더 들어가고요. 네.
다리가 부어가지고 코끼리처럼 됐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이거 5층까지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이게 딴 게 아니라 이 세입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셔가지고 그렇죠. 예. 오히려 힘들죠. 1층에 어르신들 계시는 1층에 월세가 더 비싸. 근데 또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게 분양 당시 보게 되면 5층이 제일 쌌습니다. 네. 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5층으로 가야 되니까. 1층, 2층이 제일 비쌌어요. 그때 그러니까 당시는. 지금 월세는 1층이 제일 비싸요. 어르신들 올라다니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주차대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주차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위에 우리가 상부 일대를 전부 다 주차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녹지라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저는 제일 무서운 게 거기 막 애들 등하교하고 통학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학원 가고 막 목동에 학원 보내려고 애들 사는 거니까. 거기 주차 막 이중 주차돼 있고 맞아요. 인도 위로 올라와 있잖아 차들이 다. 아니 나도 저번에 이제 친구네 집 놀러 갔어요. 목동 4단지에 놀러 갔는데 내 차를 정확하게 잘 대놨거든요. 그 친구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주차할 데가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냥 좋게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집에서 술 먹고 이제 밤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차를 안 빼줍니다. 네, 못 나와요. 더 웃긴 거는 뭐냐면은 차를 뺄 수 있는데 차가 갈 수가 없어. 와, 그분들 어떻게 그렇게 운전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운전의 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네. 운전면허증 따신 지 보통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와, 살고 있어요. 진짜로 막 요만큼 차에 단차 요만큼 네. 나는데 거기 빠져나오고 막 오른쪽으로 이렇게 끝내줘요. 해가지고, 네, 끝내줍니다. 하여튼 위에 다 주차 공간이다 보니까 아까 말한 애들이 놀 너무- 공간이 없어. 아니 그리고 무서워. 애들 학원 보내기가 무서워요. 사실 나 어렸을 때는 그때는 그게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한 집당 차 한 대 있었으면은 뭐 되게 부자죠. 많은 거 부자 네. 상황이어서 그때는 출근 시간 딱 끝나가게 되면 그때는 집마다 한 대밖에 없으니까 아빠가 다 타고 나가거나 엄마가 타고 나가면 우리 그냥 텅텅 비잖아요. 놀이터처럼 네. 놀았거든요. 주차장에서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 전혀 안 돼. 전혀. 놀이터도 조그맣고. 대낮에도 차들이 빽빽해요. 그러니까요. 막 이런 시설들 아파트 값은 비싼데 어디 좀 괜찮은 아파트 가면은 막 지하에 가면 헬스장 있고 네. 골프장 있고 그런데 좀 좋은 데는 뭐 수영장 있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금액만 비싸지 개뿔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기 불편하니까 만드는 건데 그게 구조 안정되면 무슨 상관이야. 여기서 이거지. 쭈쭈바 하나 사 먹으려면 10분 걸어가가지고 저 편의점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하나 타고 다니다가 그죠? 자동차를 새 걸로 바꾸려고 그랬더니 나라에서 못 바꾸게 하는 못 거야. 바꾸게 하는 거죠. 그리고 차 바꾸면은 이제 음. 내 차가 다른 차로 산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 차를 좀 튜닝을 하든가 차가 막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범퍼 네. 하나 갈아가지고 새 차처럼 타고 다니겠다. 그리고 오디오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오디오 사다가 내비게이션 사다가 넣고. 박아놓겠다 했더니 옛날같이 CD 테이프 집어넣는 그러니까. 게 있어서 난 USB라도 한번 넣고 싶다. 막. 그래서 저기 애플 카플레이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디오 시스템을 새로 달았더니 차값이 비싸졌으니까 세금을 내라 이러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너 차가 오디오 아직 잘 나오는데 뭐 이러고 굳이 니네가 왜 이거 바꿔? 야. 소리 짱짱하고 좋은데. 야 임마 테이프로 들으나 CD로 들으나 똑같아 임마 음질이 이러면서 나라에서 못 바꾸게 하는 거지 같은 경우가 어디냐고. 와, 네, 정말 이게- 찰떡 같은 비유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을 지금 사실은 그런 안전진단이라는 규제 때문에 재건축을 어렵게 만들었던 부분들을 이제 좀 완화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는 데들, 특히 80년대, 70년대 지은 아파트들 모여 있는 데들이 이제 목동, 난리가 났죠. 노원, 뭐 여의도. 상계. 그다음에 중계 뭐. 지금 요즘에 또 핫한 데가 이제 여의도 네. 이런 옛날 70년대 지었던 아파트. 참 이것도 웃긴 것 같아요. 이게 주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쵸? 현대건설에서 하긴 했지만 주공인데 이 주공 아파트 초는 우선은 난리가 났고요. 이게 강남권 뭐지? 아까 전에 요거 강남 분당 일산은 또 뭐 무슨 난리가 났다고 또 얘기가 나오네요. 이게 왜냐면은 재초안 때문에. 재건축 초과 이환수제도 있고 일기 신도시. 네, 중요한 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이제 80년대 지은 아파트들이 이제 지금 약간 좋아하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란 네. 말이죠. 그러니까 형 동생은 나눠져 있는 거야.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 일기 신도시부터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일기 그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거지. 야, 내가 먼저 죽을게.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형이 먼저 결혼해야 네가 결혼하지. 그렇죠. 형 결혼할 때가 좀만 좀 기다려줘. 아니 뭐 재건축이 장유유서입니까? 뭐 먼저 지었다고 먼저 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분당은 다음 게 제가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분당 일산은 아직도 아파트 짱짱해요. 짱짱하죠. 근데 일기 짱짱해. 신도시가 뭐 분당 일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천도 있고요. 삼본도 있고. 삼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와 또 못하는 단지가 또 확연하게 나눠져 좀 있어요. 나눠져 정확하게. 있거든요. 근데 원래 할 수 있는 단지들은 원래 크게 걱정 안 해요. 네. 아이씨 법으로 싸도 내가 이기는데 지금 해도 늦지 않고 아니면
그래 늦어진다 생각하면 리모델링으로 보면 선회를 하려고 할 거란 네. 말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뭐 부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용적률 250%다 다 써가지고 썼어요. 더 이상 재건축 뭐 리모델링 말고는 할 거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좀 진행을 해서 좀 새 집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기대심을 갖고 있었는데 24년. 2024년도에 한다고 얘기해 버리니까 화가 확 나지. 화가 나죠. 화만 나면 상관없어. 그거 살려고 준비해왔던 사람들이 야 그럼 나 안 사. 그렇지 안 사지. 오래 걸리는데. 야 이거 지금 당장 해도 10년 이상 걸리는데 2024년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먼저 사놨다가 개뿔이 20년 묶여버리면 나 죽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거래가 확연히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생각 들거든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 뭐 신도시 특별법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만 봐도요. 네. 서울의 규제로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신도시 아파트가 더 좋아. 신도시 아파트가 훨씬 좋고 서울 안쪽에 있는 아파트는 구닥다리야. 서울에 있는 네. 아파트가.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 들어온다고 막 하잖아요. 검단 신도시 같은 데 가서 아파트 이제 좀 브랜드 있는 아파트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는 삐까뻔쩍하고 되게 좋아요. 네. 서울 안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거지 같아. 맞아요. 층수도 다 25층이고 이상해. 거꾸로 됐어. 이게 왜냐면 약간 퇴보하는 것들이 있어. 네. 사실 그게 이제 아까 전에 깊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네. 것 때문에 좋게 짓고 싶어도 못 좋게 지어요. 못 짓는 거예요. 못 쳐요. 안 팔려. 안 팔리는 것보다는 허가를 안 내주지. 허가를 안 내주지 아예. 그러니까 막 조합원들이 짜증 나는 거야. 난 우리 아파트에다가 밑에다가 그냥 수영장 한 50m짜리 한 8개 라인 쫙 깔아가지고 하고 싶은데 아니 그게 다 분양가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야 그 금액은 분양이 안 돼.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되게 웃긴 게 정부에서 승인 내준 거는 또 삐까뻔쩍하게 잘죠. 한남 더일 나인원 이런 거 다 이제 군부지였잖아요. 네. 그 동국대 저 학교 이전하고 막 뭐 짓고 막 하는 것들이잖아. 나라 땅 갖다가 팔아먹을 때는 또 하이엔드로 짓겠다는 거죠. 그래요. 나라 땅 갖다 팔아먹을 때는. 그 한남더일 같은 경우는 또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민간이 한다 그러면 못하게. 우리끼리 하겠다 그러면 못하게. 하이엔드로 짓겠다 그러면 또 겁나 지랄해요. 그렇죠. 네. 도대체 왜 거꾸로 그럴까요? 가는 거야. 왜 그런 그 엇박자 행정을 하는지.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그런 거지. 표 때문에 그런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그 일기 신도시 그 마스터 플랜도 2024년으로 네. 발표 연기한 것도 2024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이 총선을 대비해서 그때쯤에서 이제 매표연이 그 표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도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아, 역시 내 피셜이 좀 있어요. 네. 어제 술 매표. 많이 드셨다고 하면서도 또 이렇게 또 깊은 생각을 하시네요. 그래서 머리가 저렇게 되신 겁니까? 너무 못 갔습니다. 하여튼 요번 발표한 내용을 갖고 또 희비가 좀 엇갈린다. 네. 하여간에 뭐 이렇게 명함이 항상 존재를 하는데 그래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일기 신도시 뭐 특별법을 제정한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네. 뭐 서울 안쪽에 지금 공급난하고 지금 아파트가 지금 무너지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 동네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까지 민기적거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래요. 서울부터 하는 게 맞아요. 서울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70년대, 80년대에 있는 친구들을 좀 먼저 좀 보내야죠. 그러니까 이게 순환 개발이라고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 서울 안쪽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때려 부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의 흡사한 그 인프라를 구축을 자기가 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저기 상계주공 없어진다 그러면은 의정부 밀락지구로 가가지고 살게끔 미리 도시계획을 세워놨었단 말이야. 네. 분당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 있으면 분당가 살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일기 신도시 아닙니까? 결국에 팽창을 위해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약했었을 때 일기 신도시 이제 재건축 내가 진행해주겠다. 네. 그러면서 그분들 순환 개발을 위해서 다른 또 지역에다가 만들겠다고 했죠. 도시를 만들어서 이주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 친구를 임대 아파트로 활용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 그냥 이런 공약 발표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발표 한번 해놨다가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진 왜냐면은 거야. 이 아파트를 지을 때는 한꺼번에 다 때려 지을 수가 있지만 이거 다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요 순서가 없어 사실은요. 아니 맨 땅에다 짓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근데 사람 살고 있는 집을 갖다가 다 맞아. 때려부시고 한꺼번에 어떻게 바꿔 그걸 해국탄 얼마나 떨어질 것도 큰데, 아니고 그죠? 사람을 다 죽일 거야? 그건 안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하여튼 희비가 엇갈린다. 이번 네. 발표 하나 한 것 때문에. 발표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서울시장 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뭐 발바닥에 땀이 나는 이제 상황이 됐고
하여간 이런 재건축 규제 관련된 푸는 거 관련돼서도 오세훈 서울시장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살짝 내용이 나오지만 이 제초한 면적에 1억 원 높이는 내가 무슨 의미 없다고 그랬잖아요. 5천에서 1억 올리는 거 아무 의미 의미 없어요. 없어요. 최대 7억 부담금이 나온대요. 강남하고 지금 용산은. 벌써 청구됐잖아요. 그렇죠. 선고됐죠. 저기 용산에는 지난했잖아요. 네. 동부초동에는. 법률안 개정안에도 저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맞아요. 1억 그 면제 한도를 1억으로 하고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최대 맥시멈을 1억 1천만 원 그 이익이 아닌 2억 2천만 원 정도를 하는데 면제가 큰 1억이라고. 실효는 없다는 아니, 뭐 해야 돼. 세상에 재건축하는데 상계주공 아파트가 만약에 그냥 공시 가격으로 한 4억 이래요. 아니 재건축하고 나서 무슨 거기에 롯데 뭐 르엘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10억이지. 아니 그 4억짜리가 10억 됐는데 1억만 무슨 공제를 해준다 그러면 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거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는 없어. 아니 그 외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갖다가 지금 내 추가 분담금 내기도 바빠 죽겠는 사람들이 제초안을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억 미친 법이야 이게. 지금 1억 1천만 원만 넣으면은 초과 이익 50%를 내야 돼요. 50%잖아요. 네. 맥시멈이. 1억 넘어 다 1억 넘지 1억 안 아니, 넘는 넘지 거. 않아. 아니 다 5억은 넘을 걸 내가? 다 그러니까 5억씩은 이게 다 올라갈 거야. 법률안 개정한다고 해도 맥시멈이 2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또 다 넘을 거 다 아니에요. 넘죠. 다 넘어요. 절반을 토해내야 된다. 다 토해내야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세금이야 이게?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만약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여차하면 조합원 분양가보다 조합원이 내는 실질적인 내는 금액보다 일반 분양이 싼 일반 거야. 분양이 싸죠. 맞아요. 어? 그러네. 아, 당연하지. 누가 조합원으로 하겠어? 그러네요. 그럼 결국 뭐냐면 아파트 지어지죠. 그럼 제초안에 재건축 초과 환수 낸 만큼에 대한 부분을 또 집값에 얹힐 일반 겁니다. 분양분에 또 얹혀야 돼요. 일반 분양분은 어쩔 수 없죠. 왜냐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상한제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더 싸질 수밖에 없지만 준공이 난 이후에 분명히 이제 거래가가 이제 형성될 거 아니에요. 네.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도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낸 거를 얹힌다니까. 여기다 무조건. 무조건 얹히죠. 네, 무조건 얹히죠. 아니, 그거를 섹터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거야 단순하게 내가 5억 주고 재건축되는 아파트를 샀어요. 재건축을 한대. 그럼 나한테 2억씩을 더 내래. 그럼 난 2억 냈어. 네. 그 다음에 그 아파트가 12억이 되니까 나한테 2억 5천 더 내래. 그래. 그러니까 내가 9억 5천을 내고 지금 새 아파트를 조합원인데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니까 9억 이상을 못해. 못해. 그냥 누구 묻히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8억 9천 9백에 분양을 놓는 거야. 어. 그러면 나는 뭐야? 완전 세된 거잖아 그냥. 내가 아니, 싸이야?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내가 돈 아니, 시간 죽이고 돈 죽이고. 아니 예명을 내 집 갖다가 내가 고쳐가지고 내가 입주를 하는데 나는 9억 5천에 새 집을 들어가는 거고 내가 원래 집주인인데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파는 건 8억 9천 9백에 판다 그러면 누가 해 이걸?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 개같은 나타날 수 경우야, 있네. 이게. 아 이거 100%예요 이거. 아이고 진짜 이거 나중에 이게 또 문제 생겨가지고 몇 개 또 난리 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정치하시는 분은 표 받기 위해서 또 은근슬쩍 바꿀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세대는 거지 이거 조합원 완전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야? 대신 일단 그때까지 시간을 벌어놓겠지. 그때까지는 보통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니까 보통 뭐 3선 정도 하면은 그냥 때려쳐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놔두겠지 이런 것들. 아니 뭘 이게 엉터리 무슨 이게 얘기입니까? 이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근데 이거를 깊게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다 보니까 또 금액은 올라갑니다. 또 그러니까 또 완전지가 올라가지. 공부했다 그러면 또 또 금액 올라가지. 올라가고 조합 설립됐다 그러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무슨 사업 뉴스에 진행할 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면으로만 접하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걸. 그래요. 현장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면으로 접하면은 다 보는 거야. 그냥 보고 우와 여기 유명하네. 야 여기 지금 재건축 빨리 된대. 그러면 그러니까. 또 돈 있는 사람도 모르면 막 돈 싸질머지고 가지고 막 지르고 하는 또 거죠. 거기에 이제 또 있잖아요. 우리가 또 거래할 수 있는 게 뭐 10년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그래. 사람들만 그렇죠. 하다 지양도가 보니까 되니까. 매물이 적어지는 거야. 없어요 매물이. 희소화지는 거죠. 근데 그때 가서도 또 분명히 청약 통장 갖고 당첨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큰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참 이렇게 규제를 푼다고 대대적으로 전 국민 앞에서 그냥 딱 브리핑을 했잖아요. 네. 근데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재건축이 쉬운 게 아니야. 안 돼. 나 그거 깜짝 놀란 게 원희룡 장관이 나도 이거 진짜 발표하는 거 못 봤잖아요. 제가 뉴스 하느라고 이 뉴스를 봤더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그뭐 빨갱이네. 난 깜짝 놀랐습니다. 빨갱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니 왜 받아야 돼?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도 재초안이라는 거는 없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다. 근데 아니 원희룡이 잘린 게 저는 한 표. 언제 잘릴까요? 한 내년쯤에 잘릴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사람은 머리에 진짜로 바보예요. 이게. 보통 잠깐만 장관 임기가 몇 년입니까? 3년. 3년이나 돼요? 아 그래요? 내가 잘못 알고 있어요. 나는 한 2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 1년 3년인가 6개월, 그럴 2년? 거예요 아마. 저기
지정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 현미 누나가 3년 하셨잖아요. 임기가 그렇게 있었나? 현미 누나 3년 했죠. 내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요. 하여튼 그건 그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지금 여당이 그런 얘기를 하시나? 집을 갖다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걸 갖다가 풀겠다라고 하면 또 막 저기 야당 쪽에서 또 뭐 욕하고 뭐 난리치고 또 대거리 한번 치자 뭐 붙자 막 이러고 언론에서 뭐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올까봐 이제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같아. 임기 1년 반입니까? 현미 누나 어떻게 이렇게 오래 했지? 봐 1년 반 2년이 안 된다니까.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하여튼 이거 분명히 그러면은 장관은 계속 바뀔 수 있지만 국토부에 일하는 사람들은 안 바뀌잖아요. 아유 장관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아니 근데 뭐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는 직원이 바뀔 수가 있나? 공무원인데. 필드에서 뛰는 직원은 시키는 대로만 하지. 국토부 장관이 바뀌면은 또 색깔이 바뀌었다. 파란색으로 뿅 했다가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빨간색으로 뿅 했다가 좀 획일적이고 좀 강단 있는 그런 장관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게 이게 제일 시장을 진짜로 이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재건축이 아무리 입으로만 뭐 풀겠다 해가지고 사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갖다가 이걸 진짜 죄송합니다. 이 주댕이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맞아요. 이게 답이 나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요.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연합이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얘는 연합을 했단 말이죠. 일산도 그런 기미가 좀 보이고. 다 그렇게 될 것 네,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재건축 1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이 빨리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리모델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새로 짓지 말라는 거죠. 리모델링으로 갖고 조합을 먼저 형성을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어차피 바로 안 되는 거니까 나중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진짜 특별법 괜찮다 싶으면은 바로 그냥 다시 또 재건축으로 선회할 수 있게. 이러다가 아파트 하나 무너져 봐야 그때 가서 진짜로 삼풍백화점처럼 뭐 이런 참사가 날까봐 난 불안하거든요. 지금 계속 민기적거리다가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네.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을 뭐 서해안 모래로 지어가지고 금방 무너진다. 옛날에 와우 아파트. 그거는 이름이 벌써 무너지는 게 와우. 생겼잖아. 와우 무너지게 옛날에 생겼잖아. 홍대 그쪽에 있었던 네, 와우 아파트. 네. 와우 아파트. 무너져가지고 그게 서울 도심의 개발 계획 지형을 바꿔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와, 그 70년대에 네. 있었던 거죠. 서울 시장이 막 시장 물러나고 폐쇄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와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잘 된 것 같아요. 저도 뭐 분당 자주 가고 하지만 네, 좋습니다. 네, 분당. 좋아요. 네. 살기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서울보다 나는 인프라가 짱이야. 더 좋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서울보다 분당이 더 비싼 거야. 맞아요. 어. 서울 저기 죄송한 말씀이야 일부 지역보다 분당이 훨씬 비싼데 다 이유가 있어. 네, 비싼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어, 그런 얘기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좋아요. 지금도 그래요. 하여간에 이런 재건축에 뭐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재초안하고 분양가 상한제 요거 두 개는 제가 볼 때는 답이 없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또 나오네요, 그렇죠? 네. 집값 정말 반토막 나나 30% 하락 단지가 속출한다. 그래요. 마곡의 대장 아파트가 4억이 깎였네요. 엄청 많이 깎였네요. 4억이 떨어졌네. 남과자동은 그렇죠. 얼추 한 40% 그렇죠. 떨어진 거네. 오 엄청나네. 5구 제곱이 4억이 떨어진다. 네. 아니, 30% 떨어졌네. 이게 지금 현재 시장가는 아니잖아요. 금매로 나온 것들이 이제 네, 일부 그렇죠. 조금 최근으로 그렇고 나온 그 것들. 아마 제가 그냥 저희도 이제 매주 보잖아요. 이렇게 시황 같은 거 보게 되면 현재 거래에 나와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마곡 같은 경우가 보통 한 12억, 13억대가 맞거든요. 현재 네. 나와 있는 매물들은. 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금매로 나온 것들이 이제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없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실질적으로 바로 입주하는 것들이 아니라 보통 전세가 좀 일부 껴져 있는 친구들 중에 급하게 내놔야 될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뉴스만 보면요, 이 뉴스만 딱 보면은 저는 그래요. 그냥 딱 내 느낌에는 그러면 이걸 지금 사야 되는 거네. 전세 끼고 지금 사야 되는 거네 이거를. 왜냐면 13억대 마곡 13단지 같은 경우가 아마 마곡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도 원바타 투바타 하는 친구거든요. 그 역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마곡 13억 8천인데 아마 전세가 제가 알기로는 한 7억대 8억 요런 네. 그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그럼 있거든요. 2억 8천이면 아파트 살 수 있네? 그러니까 뭐 2억 얼마면 살 수 있는 거야 지금. 갈아타기 예를 들어서 입지가 더 안 좋은 여기 뭐 마곡이니까 예를 들어서 김포 고촌에 살거나 그죠? 인천 계양에 사시는 분이 내가 한 2억 3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 갈아타기 2년 동안에 우리가 또 1차 1가구 2주택 해주잖아요.
난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고 보는 거야. 참 이게 저는 그래서 하나만 더 보려고. 이거 진짜로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이버. 아니 이게 진짜로 맞는 건지 한번 보려고요. 그래 한번 봐요. 아니 뭐 이게 다 호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다 난리가 났다 그러면은. 아니 이게 이제 거래가 9억대가 여러 개가 이제 거래가 되면서 금액이 하향이 돼야 되지만 사실 그게 하락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13억대 정도 아파트라고 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한 11억 5천에서 13억 5천 그 정도 사이는요 원래 박스권이에요. 그 안에서는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네. 향마다 동마다 층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엄청 다운된 거거든 제가 그러니까. 봐도. 근데 이게 진짜로 나와 있는 금액이 이 정도인가 궁금해가지고요. 진짜 이렇게 나와 있어? 나와 있기는 한 거야? 거래가 된 거야. 거래가 됐는데 나와 있냐고. 이게 아니 지네들끼리 아는 놈들끼리 거래하면 안 나와 있을 거 아니냐고. 뭐 그런데 여자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니까 네. 거래가 됐으니까 나오는 거고 아마 이제 요번에 오늘 뉴스인가 봤더니 법원 우리 그 사이트에서도 이제 실거래가 이제 얘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3단지잖아 이거. 네. 이거. 아니 뭐가 무슨 싼 게 어디 나왔다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갔어. 나는 이거 뉴스 볼 때마다 국토부에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가 나왔는지 난 몰라서요. 여기 15억 이거 최근 실거래가가 이거잖아. 이거 9억 8천 얘기하는 거잖아. 나와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요.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이 가격에 거래를 하냐니까? 나는 이거 봐. 다 이 가격에 거래하는데 왜 얘만 이 가격이냐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의심은 가긴 그러니까, 하는데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진짜로. 만약에 이런 금액이다. 네. 진짜 우리가 말하는 하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금액이 떨어져서 이 금액이다. 아니 그럼 얘네도 다 그 가격에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얘네는 뭐야? 그럼 얘네가 미친놈들이야? 아니면 그 싸게 파는 놈이 미친놈이에요? 난 뭐 이거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이게 딱 하나의 어떤 그 거래 사례를 가지고 아니 이거 기적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니야? 같아. 기적? 진짜 9억 그러니까 8천에 산 거? 아니. 금매 중에 금매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되거나 아니 아무리 나 같아도 나 같으면 심각하죠, 그럴 거야. 이거. 아니야 나 같으면은 9억 8천에 안 팔아. 나는 절대 안 팔아 9억 8천에. 그 사연 있는 물건 아니, 그 사연이 있겠죠. 있으니까 이거. 팔아야지. 사연이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나 9억 8천에 안 해도 10억 5천에 팔아도 팔리는데. 봐요. 9억 8천이면 전세가 7억 5천이야. 그러니까. 그럼 이억- 얼마 들은 거야? 2억 한 2억이면은 3천이면 살수 들어가는 있다. 거야. 아니 이게 나는 이게 이상거래라고 이거를 들여다볼 생각을 해야지 이게 기사로 날 일이냐고. 이상거래니까 이거 신고를 해야지 누군가. 하여튼 얘도 이제 그 상황이고 뭔 개같은 이게 뉴스야. 마곡 13단지도 그렇고 다른 지역 아까 전에 네, 거기도 나왔잖아요. 비슷비슷해요 다. 남가자동 DMC도 이거 파큐브 자이 같은 경우도 이거 가장 좋은 아파트 중에 네. 하나입니다. 이것도 볼까요 한번? 난 이런 거 볼 때마다 어이가 없어서 그래 진짜. 아니 지인 간 거래, 가족 간 거래 이런 생각은 아예 그냥 건너뛰나 봐. 그러니까 멍청이들이니까 앞뒤 이런 다 걸 자르고 갖다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액면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남가자동. 남가자동이지. 그 이거 파크부자이가 파크부자이가 거기 여기 대장 아파트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네 거기 맞아요 대장이에요 이거. 가자역 바로 앞에. 제 사촌이 살아가지고 네. 축하드립니다. 뭐 좀 자랑하는 겁니까? 예, 우리 사촌은 한남동에 산다. 아니, 훨씬 더 많이 벌었는데 글로 가더라고요. 저 남가자동 살면서 얘 사촌은 한남동 산대잖아요. 한남동 살아요. 연희동에서 글로 가더라고요. 의정부에서 제일 잘 살아. 자 이걸 얼마에 거래가 됐다고 나온 건데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몰라요. 10억 7천? 10억 7천. 요거는 맞나 보네. 그죠? 10억 8천에도 나와 있고. 그죠? 중층이 11억에도 나와 있고. 최근 거래를 한번 보자고요. 최근 원래는 한 12억 6천까지 있다가 네. 일부 좀 떨어진 부분도 좀 있다. 12억 1천, 막 10억, 12억에 거래됐다가 이제 막 네. 이런 게 나오니까 그렇죠? 9억에 거래됐다고 나온 거네, 요거. 그렇죠? 9억에 거래됐다고. 참 희한해,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아무도 9억에 안 내놔. 음. 아무도 안 내놓는다니까? 근데 어떻게 알고 샀지? 여기 9억이라고 네이버 부동산에 떴었나? 안 떴을 거래요. 아니, 그러니까 난 그게 이상하지. 신기한 거지. 그건 이제 부동산에서 갖고 있지 이렇게. 아니에요. 왜 갖고 있냐고 그걸. 아니 지금 부동산 얘기하면 아까 오다를 네. 누가 분명히 얘기한 사람 있겠지. 내가 한 9억이면은 바로 현금으로 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일부 계약금 넣으시고 기다리세요라고 한 다음에 물건 딱 나오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하락 단지가 속출했대. 그러니까 이런 기사 내용을 보면 야 5개밖에 거래 안 됐어 이 멍청한 놈아. 뭘 속출을 해 병신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하여튼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어이가 물론 어떤 거래인지는 확인을 해보기가 쉽지가 그럼요. 않죠. 뭐 이 사람이 네. 누군지 내가 찾아가지 못하니까. 하지만 이상 거래일 수도 있고 네. 실질적인 현실적인 거래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얘기 아까 이건 난 이 그 딱 보는 순간 나 같으면 그러면 이거 갭 투자 해놓겠다.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야? 이런 것 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끼를 던지고 해당 지역에 좀 관심을 끌려고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떨어진다 하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랬더라고요. 뭐 나는 집값 잡았다고 자신한다고. 벌써 그런 얘기하고 있어. 벌써? 벌써. 100일밖에 안 되는 100일 거야. 밖에 안 되는데.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 진짜. 그분 군대 갔다 오셨나요? 면제입니다. 아 면제예요. 네. 근데 그 100일 휴가 같은 건 안 보냅니까? 국군 통수권자신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거래가 있겠지만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분일 수도 있어요. 이제 분양은 받았잖아요. 새 아파트. 와, 나 당첨해 했는데 네. 분양 잔금 내세요. 근데 기존에 집이 안 팔려요. 저 취소해 주세요. 4명 40%가 40%가 입주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누가 저번 뉴스인가요? 저번인가 우리가 한번 이런 거 비슷한 있었죠, 기사님을 예.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근데 네. 이거는 어떻게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왜냐면 이런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응? 이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그때 막 500세대 뭐 이렇게 세대 저희가 세대 했잖아요. 세대 그래서 세대. 알고 보니까 한 7명, 8명밖에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을 굳이 또 추려가지고 왜 이분이 그 아파트 못 받으셨어요? 이거 물어봤더니 잔금 대출 안 나와. 세입자가 안 들어와. 그죠? 분양권이 갖고 있었던 분양권이 안 팔려. 기존 주택 내가 그 투자해 놓은 기존 주택이 안 팔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입주를 아예 못 하고 분양을 포기했다. 아, 그래도 문제긴 해요, 그죠? 네. 분양권 매도 전환 못한 거는 이거는 이분 입장이고. 이건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기존 전매 주택이 쓰려고. 매각이 지연돼 가지고 입주를 못하는 거는 방법은 있어요, 사실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건설사에다가요, 네. 그 담당 소장한테 빌어야죠. 음, 이게 하게 되면 나좀 사실- 봐주라. 사실은 연장을 해줍니다. 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연장을 해주진 않고요. 한 3개월. 3개월 정도 연장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또 이자를 좀 부과를 하겠죠. 그렇죠. 추가된 이자를 네. 내야죠. 그러다가 원래 1년 정도까지 입주를 안 하게 되면 그 공모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전까지 해결 정도 된다고 하면 이자를 일부 좀 낸다고 쳐도 이자 좀 줄여달라고 막 쪼르면 됩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그건 좀 늦어질 수도 있어. 근데 잔금 대출 미약분은 사실 이건 난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이거 은행에다가 먼저 좀 아니 이거는 진짜로 좀 이거 신용상의 문제 때문에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 뭐 얘기하는 그럴 거니까.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들어오는 거지. 아니 요즘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출 금액이 줄어드니까 내가 현금 들어가기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런 상황 생길 수도 있지. 아유, 하여간 수도권에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이제 굳이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제 금매를 내놨을 것이다라는 네. 추론이 하나가 이제 가능한 거고 그게 아니면 이상 거래다. 그거 추론 2개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져? 그러면 집값이 떨어졌으면 다 시장 싸게 내놔야지. 뭘 시장을 말한 분석을 대로 안 하고 그 금액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그대로 그냥 형성이 돼 있어야 하는 거지 뭘. 그러니까 우리 뉴스 보게 되면은 항상 최고가로 막 신고가로 거래된 거 뉴스에 나니까 막 네. 사람들이 막 야 저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가는 거고 또 이런 거는 또 최저가로 거래된 거 하나 갖고 하다 보니까 이 갭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큰 거야.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침소봉대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이 맞아요. 주택거래 시장 보면은. 저 중요한 내용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자유 게시판님이요. 저 사무실 여의도로 옮겼는데 저녁 때 소주 한 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뭐 사시면 저희가 먹을 수는 있죠. 저희는 사주시면 언제든지.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요즘에 술을 못 먹기 네. 때문에 저는 맛있는 거 사주시면은 그래요 가능합니다. 맛있는 거 뭐요? 그러니까 뭐 술 대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술 대신에 뭘 먹습니까? 평양냉면 좋아하시잖아. 아유 평냉. 진짜 여러분들 저기 죄송한 말씀인데요. 네. 점심 시간이니까 그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맛이 없습니다. 평양냉면이. 근데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밍밍. 그러니까 맹물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육수 조금 한 2숟가락 타가지고 휘 저은 다음에 그 다 불어 터진 면 같은 거 이렇게 풀어가지고 먹는 게 평양냉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식집 냉면이 맛있는지 평양냉면이 더 맛있는지 여러분들 저기 댓글 좀 달아주시면 이해를 못 하겠어가지고 그걸 막 13,000원, 14,000원 이렇게 주고 먹으니까. 물론 뭐 음식에 기호 호불호가 있긴 할 텐데요. 저도 네. 좀 자극적인 음식도 좋아하지만 평양냉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심의사님 때문에 맛을 한번 봐봤는데. 먹을 만하잖아요. 네, 뭐 먹을만하다고 해서 그 가격을 지불할 저는 이유는 없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가성비 신기한 게 쪽으로는 뭐냐면 나도 그래요. 나도 평양냉면을 자주 먹지만 먹을 때는 야, 이게 무슨 맛이지? 솔직히 그래. 내가 다 가서 먹으면 아니 그런 맛을 왜 먹냐고. 아니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먹고 나서 돌아서잖아. 네. 조금 지나면 그게 왜 또 먹고 싶지? 그때 저기 어디였죠? 도곡동.
되게 유명한 냉면집 가가지고 사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피디님이랑 셋이서 가가지고 사주셨잖아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진짜 평양. 거기는 어디 냉면입니까? 거기도 평양 이름 냉면. 뭐였습니까? 그 평양이에요, 평양. 평양. 예. 예. 평양 왜냐면은 저희 이제 업체 네. 얘기 안 하려고요. 네. PPL 주시면 저희가 하는데 이거 주시면 하는데 그거 하면 얘기 안 해요. 거기도 13,000원이었는데 거기도 똑같아. 평양냉면집은 맛이 다 똑같아. 그 생각을 이게 해봐. 뭐냐면 밍밍 냉면. 아니야, 내가 안다니까. 그냥 수돗물을 부어요. 수돗물을 붓고 거기다가 평양냉면 이렇게 소스가 있나봐. 육수 소스가 거기 갖다가 한 반 컵 정도 넣는 거야. 그리고 저은 다음에 거기다 면 그냥 투하해가지고 주는 거라니까. 아니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얘는 내가 봤을 때 혓바닥이 후졌어. 아니에요. 얘도 혓바닥 재개발해야 됩니다. 얘. 아니요, 뻔하게 얘기말이라요. 둥지냉면 뭐 그런 좁아. 느낌으로 생각하시는데. 평양냉면은 법카로만 먹는데요. 자유게시판님이. 아, 그리고 그래요? 조말론님이 향수 조말론 형님이 오셨네요. 평냉은 3번째까지 먹어봐야 그 맛을 합니다. 저 3번 먹었습니다. 나 우레옥에서 한번 먹고 이사님이 사주셔가지고 한번 먹고 여기 뒤에 여의도 바로 옆에 평냉집이 3번 갔거든요. 네. 3번 먹었는데 절대 안 먹을 거야 이제. 야, 아니 왜냐면 깊은 맛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맛이 가벼워서 안 먹는 거라니까. 가벼운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게 엄청 진했던 거야. 아유. 예전같이 조미료가 없던 시대에는 그 맛이 엄청 진했던 거야. 이번에 와서 고백하지만 평양냉면하고 또 있어. 뭐? 최미자 아니 죄송합니다. 소머리 국밥. 소머리 국밥집. 두 개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그때 당시 이렇게 엄청 진했던 거고 우리가 평양냉면집 가도 사실은 평양냉면 냉면이지만 별로 안 시원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안 시원해. 근데 내가 물어봤다니까 얼음이 없어요. 진짜로. 일부러 그런 거야. 왜 냉면인데 이렇게 안 시원한 게 어떻게 냉면이냐고 그랬더니 딱 주인 어르신 얘기하는 게 예전에는 이게 제일 시원했던 거래. 얼음이 없었으니까. 얼음이 많이 귀했던 무슨 시절. 지금이 뭐 6.25 직후도 아니고 근데 뭘 그 지금 느낌이- 얼음이 없어서 무슨 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이 후져서 그래. 아유 하여간에 강동역 역세권의 43층 주복 단지 거기 네. 1118가구 공급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왜 이 뉴스 기사 보면서 딱 생각나서 그거를 픽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역세권 고밀 개발을 시작하는 데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동네거든요. 왜 여기도 좋아했잖아요 여기. 아니 여기는 맨날 놀던 데에는 맞는데. 천호동에서 왜 놀았냐? 저희 집이 하남시였으니까. 아 그래서 술 먹으러 나오려면 제일 가까운 데 천호동이에요. 술 먹고 여기서 많이 놀았구나. 그렇죠, 여기서 놀았죠. 여기 아가씨들도 많아. 아니 아가씨도 없어요. 되게 많은데. 아니 나이트클럽 여기 옛날에 캐버런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그거 빼고는 거기 빼고는 그럼 나이트에서 부킹이 안 되면 그다음 아니요 나이트 갈 돈도 없어요. 나이트 갈 돈도 없어. 아까 좀 전에 나이트 갔다며. 아 언제요? 캐버런 나이트클럽은 제 동창생이 아버지가 운영하시던데요. 아 그래? 네. 그러면 더 자유롭게 미나 잘 갔겠는데. 있냐? 아, 이거 네. 캐면 캘수록 나오네요. 네. 아니 왜냐면 지금 우리 천호 4 촉진 구역 있죠. 네. 천호 4구역이라고 하죠. 네. 여기가 예전에 이제 우리 사창가 있던 네 지역. 사창가예요. 여기 성내 재정비 촉진 구역 요 일대가 전부 다 일단은 다 옛날에 이제, 사창가가 네, 있던 사창가 지역인데 있던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천호 시장이 있던데 그렇죠? 이런데.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 제가 보면은 왜 제가 여기 안 좋아하냐면 네. 강풀 만화거리라고 있어요 여기. 아 그래요? 근데 나 그거 못 강풀이라는 들어봤네. 막 그런 만화가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네. 막 이렇게 목적 가지고 막 사상주의하고 막 이런 만화들 막 찌끄리고 막 이런 있어요.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해. 사상주의고. 빨갱이들. 그래서 여기 대상지에 강풀 만화거리도 편성이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확 밀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거기로 만화방을 그냥 차라리 차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만화 카페 아니 만화 그분들이 여기 밑에 상가에 들어가실 수도 있죠. 만화방. 만화방. 만화방 같은 거 라면. 아니면은 여기 1층 MD를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하나? 네. 네. 복합설하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역세권 고밀 개발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주상복합이라든지 주거복합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제가 매번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강동역. 요게 딱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초역세권. 그렇죠. 이게 반경 250m 안쪽이잖아요. 네. 이게 일부러 적어놨어요. 250m 이렇게. 이거 천호역 이쪽 3구역, 성내 3구역, 천호 1구역 이런 데도 다 역세권 개발. 역세권 들어갈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것까지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3구역 성내 3구역 뒤쪽엔 지역 주택조합들이 지금 막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피해 보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봐 막 주변에 여기 이제 관심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 투자할 거 많거든요. 네, 많아요. 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굳이 지주택에 대해서 손은 좀 안 댔으면 좋겠다. 맞아요. 저도 굳이 어차피 어떤 구역을 내가 알고 있고 여기 투자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지역주택조합은 웬만하면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지주택 관계자가 보면은 저렇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막 있겠지만 쫓아가지고 막 네.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목숨 걸고 방송합니다. 뭐 목숨 걸어요. 뭐 그분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면 되지 뭐. 윤석열 너네 허가 안 내줄 거야. 대통령? 하여튼 이런 역세권 고밀 개발 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제가 우연치 않게 제가 국토부에서 자료 하나 받은 게 있거든요.
역세권에 대한 바운다리를 전체 서울의 그 거기서는 자료에는 한 350개 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마 앞으로 생길역까지 다 네, 합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거기에 250개인가 235개 역을 정해놨더라고요. 어저께 찍으신 거 아닙니까 영상? 아니요, 그거 안 찍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렇게 오픈해서 말을 할 수가 없죠. 네. 왜냐면 오픈하게 되면 희소 가치가 떨어져. 희소 가치가 떨어지죠. 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 괜히 역세 고밀 개발이 가능한 곳이 250군데가 있다. 근데 거기를 먼저 선정하는 먼저 걔네들 계획한 데가 있어. 맞아요. 네. 다 봤어요. 네. 그거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요. 저 이하나 사모의 7697. 아 진짜로. 근데 그런 고급 정보들은 네. 어디 가서 함부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마 유튜브 만들면 조회수는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오죠. 하지만 저는 제 고객한테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트렌드가 이제 역세권 고밀 개발 쪽이 많이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네,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한 네, 개발 축 중에 화두가 될 것 하나예요. 같아요. 내가 이거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드리면 좀 편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요. 지금 우리가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하는 비욘드 존이라고 막 이게 네. 있단 말이죠. 역을 비욘드 중심으로 조닝. 하는 거, 네. 조닝 이거. 그거를 내가 이제 완벽하게 알아냈어.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 전문가도 많이 없을 거예요. 저도 이거 알아내는 것보다는 연구하느라고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허가를 내줄 거냐가 맞아요. 다 나와 있어. 정해졌어. 네, 다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뭐 잘 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귀찮고 그럴 때 지식을 사기 위해서 네. 상담료를 내시고 이렇게 와서 상담 받고 가시는 거거든요. 팁을 하나 드리면 모아타운 있죠. 네. 이 모아타운 지금까지 발표한 대로 잘 보세요. 여기랑 대부분들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우리 신성통합 비오는 민간재 거예요. 개발이 어려운 부분을 모아타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아타운 막 준비하는데 내가 지금 역세권인데 모아타운 해주세요. 뭐 여기 좋아요. 그때 다 우리끼리 얘기한 건데. 늦게 오셨을 때 그쵸? 아 내가 그죠. 약간 그때 언급을 신속통합계획 안 되고 막 신축들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역하고 거리도 멀고 안 좋고 한 동네가 신청 들어오면 모아타운 무조건 지정해준다고.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했는데. 그게 비욘드 조능이 그 도시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그렇죠. 딱딱 개발을 배치를 한다는 다시 거죠. 하는 배치를 거지. 다시 하는 상업시설 배치, 주거시설 배치, 그다음에 문화 여가시설 배치 이런 거를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퍼뜨려 놓는 게 비용이 죄송합니다. 이게 같은 회사인데도 소통이 잘 안 되네요. 늦게 와서 그래요. 늦게 오셔. 상담을 오래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때문에. 또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세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죠. 멋있잖아. 끝내주지. 보기만 해도 멋있네요. 네. 네. 이게 왜냐면 상업시설이 사실은 개발 동의받기 되게 어려운 부분은 이런 형태로 풀어나갈 수가 그럼요. 있는 거야. 아니 여기 유동인구도 엄청 많아요. 어. 강동역에서 천호역까지 쭈꾸미 골목도 있고 맞아. 먹자도 있고 뭐 놀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상업시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꼭 상가로만 안 받아도 된다니까요. 그럼요. 그렇죠. 오피스나 오피스텔로도 보상 받아도 돼. 안 그러면 현금 받아도 되고. 초역세권인데 입주는 무조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해서 재테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재테크?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작이 됐고. 네. 요거를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뭐죠? 강남권 초대형은 연일 신고가 행진이 아까 전에 뭐 3억 떨어졌느니 뭐가 떨어졌느니 뭐 그래요. 이런 뉴스 나오다가 강남권 초대형 아파트 얘기가 갑자기 또 뚝 하고 또 튀어나오는데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있잖아요. 반포 레면 퍼스티지는 신축 아파트도 아니잖아. 정확하게 10년 말하면. 정도 됐죠. 그죠? 네. 10년? 10년 정도 됐죠. 그 13, 14년 된 것 같네요. 이 친구가 아마 그렇죠. 2009년도인가 그때쯤에 8년, 9년? 아마 이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전용 220이면 몇 평입니까 이게? 80평. 80평. 81 80평이 평이 84억에 나오네. 거래가 됐대요. 그러면 얘도 1억이 넘었네요, 이제. 평당 1억 넘죠. 보통 30평대 기준은 1억이 넘어간 지가 꽤 됐어요. 그렇죠. 서초동이. 네. 근데 이제 대형 평대로 갈수록 사실 1억 원대가 조금씩 좀 부족했었거든요. 부족하죠. 뭐 9천만 원, 8,900, 9,100 이렇게 왔다 갔다 반포자에도 했는데 50평대가 뭐 44억, 45억 이렇게 거래가 됐었던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1억이 넘어요. 대형 평대도 1억이 넘었다. 네. 그러면 곧 30평대도 2억대가 가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참 무서운 얘기죠. 이런 거 들으면. 근데 이런 거 들으면서 뭐 집값이 뭐 떨어지니 어쩌느니 뭐 이제 강남은 망했다느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평생 그러고 사는 거야. 그전에는 얼마였는데? 80억. 그전엔 80억인데 4억이 오른 거네거든요. 네. 그죠? 80억인데 84억으로 올랐고 아니네. 이건 반포자이. 반포자이. 반포자이는 69억짜리가 72억으로 올랐고. 와, 누구는 3, 4억이 하루아침에 올라가고 누구는 3, 4억이 하루아침에 떨어졌다고 이제 발표하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갭 투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갭 투자를 어떡하니? 그러니까 갭 투자 아닐 야, 거 아니야. 이거 갭도 한 30억 들어가. 그러니까 30억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 단지를 한번 딱 둘러보고 봤더니 이런 집이 없더라. 80억, 84억 충분히 내가 돈 쓸 수 있다.
왜냐면 산 거예요. 제가 뉴스에서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민현님한테하고 가끔 얘기도 많이 하지만 대형 평형대는 너무 안 짓다 너무 보니까 안 지어요. 너무 안 지어요. 지금도 다 청년주택 짓는다. 맨 조그만 것도 이런 것만 역세권 지으려고 하지 첫집 그걸 안 짓다 보니까 더 올라요. 이 큰 평형대를 요구하는 니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엄청 많아요. 네, 특히 강남이라든지 좀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 대형 평형대가 되게 위험해요. 네, 귀해지는 거예요. 이제 매물이 없으니까 아예. 매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고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평형대가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상이 6%밖에 안 된다니까. 그 얼마나 적게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한번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나오려고도 안 해. 너무 좋으니까. 그 안 살아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야, 그게 큰데 왜 사니? 50평, 60평대에 살아본 사람은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리고 40평대를 어떻게 가?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는 네, 해소 가치가 서초구예요. 있는 또 그러다 입지적으로 보니까. 훌륭한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가 80평대가 평당 1억이 넘어서 84억이 거래가 됐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 돈이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들 한강 뷰 보이는 것도 다 살 다 수 살 있는 수 있어요. 금액이거든요. 트리마제 뭐 그런 거 다 살 수 다 살 수 있는 금액인데 근데 이거 굳이 사는 여기에 거는 산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민병철의 5분 브리핑은 준비가 됐습니까? 그래요. 이거 오늘 우리 한번 깜빡 52분지 52분. 자, 그래요. 민병철의 5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 뭐 재건축, 뭐 재개발, 기타 이제 주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꼬마 빌딩 있잖아요. 꼬마 빌딩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뭐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작년까지 이제 화랑세에 이어졌던 그 꼬마 빌딩 투자. 자, 꼬마 빌딩이라 하면 50억에서 100억 정도 그 사이에 구간에 형성되고 있는 3, 4층 정도의 빌딩을 꼬마 빌딩이라 하는데 이 대표적으로 우리 그 연예인 중에 서장훈 씨 있잖아요. 과거에는 농구 선수였다가 지금 방송인이지만 서장훈 씨가 그 꼬마 빌딩 투자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그 양반이 몇 개 갖고 있습니까? 총 3개 갖고 있어요. 세 제가 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200억 넘는다 그러던데. 자, 양재역 그 초역세권에 있는 건물은 2000년도 2월에 경매로 28억에 샀는데 현재 가치는 450억으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자, 바로 요 정도 위치에 있죠. 여기죠. 다보 빌딩 여기. 이게 이거 이제 얘기해도 되는 건가? 뭐 이건 다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뉴스에 나왔어요. 예. 이게 28억에 사서 현재 가치 450억. 네. 얼마에 본 거야? 뭐 얼마 거의 20배 오른 거네. 바로 요 450. 요 빌딩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이제 치과, 그 깐부 치킨, 그 한의원 등등이 있고요. 자꾸 그런 업체 이름 얘기 말라니까요. 알겠습니다. PPL 우리 받아야 되는데 자꾸 얘기해 주면 안 줄 거 아니야. 네네. 자, 이 양재동 빌딩의 성공에 힘입어 바로 2005년도에는 네. 본인이 70%의 지분을 투자하고 어머니 30% 지분 투자해가지고 중앙대학교 앞에 그 사거리 쪽에 빌딩을 하나 구입을 합니다. 2005년에 당시 58억에 구입을 했는데 나 어저께 저기 호치킨 근처 갔었는데. 현재 가치는 150억. 이게 바로 이제 거기 신한은행. 중대병원 바로 사거리 건너편이에요. 저도 자주 가는데 좀 빌딩이 좀 약간 특이하게 우리 사무실 같이 생겼는데? 예, 약간 좀 이렇게 깎여서 지은 건물이 아무튼 입주 조건이 쟤네도 워낙 덥겠다, 좋다 보니까 통장이야. 네, 2005년에 다시 한번 두 번째 투자도 성공을 했고 자 마지막 투자가 여기죠 홍익대학교 앞에 홍대 그 저기 클럽 그 라인에 네. 2019년에 매입 140억에 매입한 건물까지 총 3개의 건물을 꼬마빌딩을 갖고 있는데 지금 A라고 써 있는데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 그럼 상거리 포차 건너편에 있는 거네. 그렇죠. 그죠? 상거리포차 건너편 쪽에 있는 것이고 총 따져보니까 저긴 다 연예인들이 다 갖고 네. 있어. 양현수 갖고 YG들이랑 있고 총 GD도 갖고 있고. 3개의 건물 양재역, 흑석동, 홍대에 3개의 그 꼬마 빌딩을 매입할 때 230억이 들었는데 현재 가치는 750억 원이다. 자, 대략 그러면 따져도 한 500억을 벌었죠. 네,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전문적인 꾼이네요. 꾼이지. 꾼일 수밖에 없지. 투자의 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왜냐면 꾼이라고도 특히 할 수 있죠.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요. 네. GTX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더블 역세권에 그죠? 상당히 입지가 좋은데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건 GTX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주변에 일단 호재도 많고 그죠? 그렇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저렴하게 경매를 받아 들어간 거고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재개발 흑석 3구역이잖아요 네. 이거 그죠? 음. 그때는 재개발이 안 된다고 막 해가지고 싸게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는
뭐 공공대개발인가요? 그거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막 금액이 엄청나게 오른 거고. 홍대는 가장 요즘에 핫한 지역이 홍대잖아요. 홍대는 말에 무엇 합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우리 누구나 어렸을 갖고 때는- 싶어 하는 그 라인인데. 우리 어렸을 때 강남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로데오에 갔다가 이태원으로 갔다가 지금 홍대가 지금 최고의 이제 상권인데.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이제 갑론을박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시기, 주택 가격 하락 시기에도 이 상업용 빌딩, 특히나 꼬마 빌딩에도 지금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설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작년에 일부 투자자가 집중 매입한 꼬마 빌딩은 부채 비율이 높아가지고 추후 공실 가능성이 높다. 그때 사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니 이거 서장훈 건물 산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서정훈 씨는 뭐 매물 내놓지는 않았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까지 화랑을 이루었던 이제 꼬마 빌딩 투자가 올해 상반기에 네. 뭐 32점 몇 프로 줄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매입 시기가 아니라 관망을 하고 네. 어차피 작년에 그 꼬마 빌딩을 매수한 사람들이 부채 비율이 많이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대출 60, 80%까지 나오니까요. 네. 부채 비율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 못 이겨내고 말세 부르고 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매물을 노리자. 현재는 뭐 매입 시기가 아니다. 들어갈 때가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하는데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고가 최상급지 빌딩이 아니라 강남이라도 이제 꼬마 빌딩은요 진입 장벽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뭐 비트코인으로 혹은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뭐 최대 상업용 부동산은 상업 건물은 60, 8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그때 매입한 사람들 중에 지금 유동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고 그런 매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여튼 보통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익 상품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게 차익형으로도 많이 접근들 많이 하잖아요. 아까 뭐 말했던 강남권은 그렇죠. 그렇죠. 차익형을 많이 차익형으로 왜냐면 많이 대출을 보죠. 이빠이 받기 때문에 제랑 제 상담하고 고객들 중에서도 보통 보면 강남이랑 용산 일대 꼬마 빌딩 물론 제가 지금은 투자를 권유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너무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너무 비싸요. 지금 한 2, 3년 전보다요 최소한 못해도요 3배 이상 더 올랐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게 집가 상승하고 같이 같이 땅값 올랐고. 같이 올라가니까. 평당 3천짜리가 평당 1억 됐어요. 어느 지역은요 10배 오른 데도 있어요. 10배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창출을 하고 나서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걸 이제 끝물 타신 분들이 좀 계시니까 그게 좀 문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수익률 자체가 지금 1%도 안 나오거든요. 네. 1%가 또 안 나옵니다. 1%도 안 나오죠. 대신 그냥 그분들은 돈이 있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월세 받는 거 갖고 이자 내고 견디다 보면 그 금액이 또 올라가는 상황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늦은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그래서 내가 서장훈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홍대 언제 들어간지 모르지만 홍대는 들어가 좀 늦었다. 왜냐면 2019년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늦은 거예요 사실은. 물론 금액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때 매입 시세랑 비슷하대요 지금. 아, 그랬을 190억 거예요. 정도, 140억 들었는데 맞아요. 지금도 그 정도 한대요. 왜냐면 그때 그 전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그쵸. 양현석이나 GD나 이런 애들 YG 애들이 그 상거리 포천 만들고 주변에 뭐 몬스터 피자 있고 그 클럽 라인 쫙 매수 들어갈 때 그렇죠. 그때 좀 같이 들어가줬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 홍대 타임이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은 그냥 묻어둔다 생각하고 아마 샀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이 향수라는 게 있잖아. 나중에 나이 먹더라도 홍대 지금 놀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미니언도 예전에 강서구청에서 옛날에 뭐라고요? 그때 보고라고 그랬나? 뭐지? 강서구청인가 영등포에 태자. 황태. 황태자. 보고는 뭐야? 보고가 뭐야? 아니 저도 한때 저 홍대 클럽에서 좀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옛날 추억이 일어난 게 있잖아요. 옛날 우리가 맞아요. 어디서 놀던 지역이 지금 가서도 보게 옛날 되면 방부정 꼈다고 막. 막 이런 게 있듯이 사실은 사람만 바뀔 뿐이지 하여튼 그 부동산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홍대도 한동안은 그래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인기가. 상권의 변화 중에 또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예전에 우리가 좀 놀아봤던데 압구정이든 홍대든 거기에 이제 넥타이 부드에 나이를 먹어서도 옛날 향수를 느끼고 싶어서 간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와 있는 젊은 친구들은 이 노땅들이 오네, 우리 옮겨야겠다. 다른 쪽으로 상권을 또 이동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주 가지 마요, 그러니까. 다음 뉴스. 네. 자, 주택 시장 침체에 미분양 공포라네. 뉴시스에서 또 좋은 뉴스를 또 하나 줬네요 저희한테. 얼마나 무서우면 또 한여름에 옛날에는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있었는데. 네, 전설의 고향. 안 무서웠는데 그때 옛날도. 옛날에 엄청 무서웠어. 저는 안 무서웠어요. 난 진짜 전설의 고향 볼 때 이렇게 뭐야 그 이불 이불 뒤집어 쓰고 목화 그러고 목화 봤단 이불 말이야. 뒤집어 쓰고.
TV도 그 조그만데 옛날에. 청심환 드시고 보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요? 저희 사촌 누나가 그랬습니다.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고 있고 얼마나 그럼 미분양이 많이 늘었냐 네. 봤더니 전년 대비해서 71.3%가 증가했대요. 미분양이. 이거 비율만 보면 어마무시하네요. 근데 이게 음. 전국이겠죠? 전국이겠지, 전국 주택 27,910가구가 6월 말까지 이제 미분양으로 잡힙니다. 네네네. 전월 대비해서 2% 늘었고. 이게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2만 가구가 미분양이다? 네. 적은 양입니다. 적은 얘기입니다. 아주 적은 양이죠. 네. 원래 실질적으로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분양 한 보게 되면 기본 한 4, 5만 가구는 그냥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미분양을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시장이 돌아간다니까. 그래야지만 금액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문제였던 거 왜? 분양만 하면 100% 되니까. 100%야 완판이야 무조건. 완판이니까. 초치기 들어가고. 이게 뭐냐면은 이 지역에 어느 정도 금액이 상가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네. 계속 올려받아도 팔리는 거야. 그쵸. 근데 입지가 안 좋아도 팔리고. 그게 무서우니까 자꾸 나라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잡으려고 하는 거고. 지어주고 미분양을 내버리면 그러니까요. 된다니까. 그러면 알아서 그 금액 이상 안 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하락론자 그 멍청한 놈들 있잖아요. 적정 가격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뭐 이러잖아. 아니 세상에 빈집이 없는데 빈집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적정 가격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양이 놔주고 안 팔리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고 관심을 안 받는 데가 생겨줘야 그렇죠. 다른 지역에 관심을 받고 더 좋게 만들고 분양을 잘하기 위해서 금액을 딱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알맞는 적정가를. 그러니까 이게 빈집이라는 게 없고 무슨 새 집이라고 하나 나오는 게 막 금덩어리 경매 붙이듯이 나와버리니까 계속 상한가를 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계속 나왔다 하면 100대1 나왔다 하면 100대1 이러니까 그 중에 100대1로 받았는데 아까 전에 먼저 산 집이 안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못 이러면은 들어가요. 못 또 써요, 누가 또 이러고 사고 있고. 이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을 만들어놨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시장에 미분양이 있느냐 음. 그래서 이제 이사님이 아까 네, 좋은 아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찾아봤어요. 한번 눌러보죠. 서울은 지난 5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37가구에 불과했지만 네. 6월에는 178가구는 215가구. 네. 그래서 이사님이 옛다 하면서 이걸 갖고 오셨죠.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저희도 이 자료를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뇌피셜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자,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마찬가지야. 미분양 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야. 네. 후졌거나 비싸거나입니다. 무조건 비싸. 무조건 근데 너무 이거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건설사들이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후졌다는 건 뭐냐면 집이 후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건설사 그러니까 아니 집이 후질 수도 있지만 사실 후지게 안 져요 요즘에. 네, 잘 지어요. 네, 대신 뭐냐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못 맞춰주는 거야. 이호종 소장이 맨날 얘기하는 방 3개, 화장실 두 개. 화장실 2개 이걸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들의 지금 미분양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면 조그만한 원룸 1.5룸 보시죠, 같은 뭐 이사님이 이제 이렇게 저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중구 입정동, 인현동 2가 음, 대우건설 푸르지오겠네요, 그렇죠? 현대 엔지니어링은 뭡니까 이거? 엠코인가요? 헬스테이트인가요? 네. 엔지니어링도 자 보면 이게 미분양이 났어요, 그렇죠? 미분양 하나씩 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건 큰일 났죠. 유시스에서. 야, 근데 봐보세요. 28제곱짜리가 하나가 미분양 난 거야. 28제곱 10평인 거야. 10평도 안 되잖아. 8평 8평. 28제곱짜리 미분양 났다고 호들갑 떠는 거지. 28제곱짜리. 8평짜리 우리가 말하면 아이고.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원룸이죠. 원룸이죠, 원룸. 원룸이야. 이거를 지금 안 팔릴 거 미분양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난다. 저 이거 현대. 난 솔직하게 말 이거 산 사람도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산 사람이 더 이상하다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분양이 47명이 돼? 난좀 이상한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분양이 되지? 이거 왜 샀지? 28제곱짜리 하나 미분양. 그다음에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야? 자양동 3-7 호반건설에서 지금 베르디움이겠네요. 얘는 좀 큰 거잖아. 서밋이나 네, 그렇죠? 서밋 서밋이겠죠? 성폭화. 자, 2가구 미분양, 3가구 네. 미분양 났는데 59에서 하나, 84에서 하나 났어요. 이거는 안 파는 겁니다. 근데 왜 안 팔까요? 그냥 갖고 회사 갖고 있는 보유분으로 거? 회사 갖고 있다고 보유분 비싸게 갖고 팔라고? 있는 거. 왜냐면 이거는 지역주택 조합입니다. 찌주택이에요. 지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다 자기네 수익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사실 작년에 팔려고 내놨었어. 네.
30평대 같은 경우는 20억에 내놨어요. 그때. 네, 지금 20억. 지금 20억인데 넘어요. 주변 시세가 고만고만해요. 네, 다 비슷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더 받기 위해서 안 팔고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미분양 났다고 또 뉴스에 나오는 거야. 네. 미분양 났대.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은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야. 네. 자 이제 동대문구 고산자로 현대 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네. 힐스테이트인데 많이 났네요 미분양이. 오 미분양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요. 근데 분양 근데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 도생이죠. 아파트가 아니야. 아파트 아니네. 네. 도생이야. 이런 거를 기사를 쓰는 거야. 이 등신 같은 놈들이 이런 걸 기사를 쓰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미분양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약 통장을 써서 분양을 받고 싶어하는 방 3개 거실 방 3개 화장실 2개가 딸려 있는 거죠. 이런 제대로 된 아파트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대원 칸타빌 수유동에 있는 대원 칸타빌 미분양 엄청 많이 났어요. 네. 그렇죠? 이 179가구 그렇죠? 그리고 115가구로 줄긴 했네. 와, 한 60개가 팔렸어요. 한 달 네. 사이에. 그러니까 대원 칸타빌 이게 어. 총 세대 수가 216세대짜리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나홀로. 수유동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네. 자 이거 뭘 미분양 났다고 뉴스에 날 일입니까? 근데 여기는 제가 미분양 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뭡니까? 후졌거나 비싸거나. 어. 얘는 2개 다 같이. 대원건설이 후졌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또 항의가 아니 근데 발생했네요. 제가 후졌다는 거는 입지가 후졌다는 돌 겁니다. 날아올 수 있어요 여기서. 저 맞은편에 대원건설 올라오시네, 지금. 아니 집은 끝내주는데 입지가 후졌어요. 네. 왜냐면 거기가 시장통이랑 주변 일대가 주변에 아직까지 낙후된 지역입니다. 네. 수율이. 그래서 그 친구만 덜렁 아파트가 있는데 좀 멋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 그냥 아파트. 그냥 그래서 200세대짜리 그냥 아니 이거를 저희가 이제 뉴스를 보고 미분양 났다라고 하니까 확인 자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미아동의 한화 꿈의 그린 그죠? 민간 분양 놓은 건데 139세대가 미분양 났다가 82세대 지금까지 현재까지 82세대 미분양입니다. 요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것도 넓은 평수만 미분양 났어. 333316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지거나 비싸거나 후지거나 얘는 비싸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저희 맞아요, 뉴스에. 맞아요. 네. 이거 살 바에는 다른 아파트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니까요. 이제 목소리가 떨렸어. 지금. 이거 살 바에는 이게 너무 얘보다 더 입지 좋은 데가 더 싸.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어떻게 해? 나타나는 걸로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그 내면 그 실제 내용을 알아야지 내용을 이게 알아야 정확히 돼요. 판단할 그래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국민들이 이거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엄청 똑똑해요. 그리고 이게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대출에는 얘는 그게 없었던 거야. 이게 분양가 상한제 포함된 아파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9억대가 넘었을 거 아니야. 금액이 비싸요. 대출이 안 나와. 중도금 대출 안 나와. 막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뭐야? 강산건설은 어디입니까? 강산이라고요? 네. 이것도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저랑 또 잘 아는 지역이다. 강산건설은 거의 그냥 미분양이야. 오피스텔 짓고 네. 우리가 보통 프라자 상가 짓고 네. 여기 저기 어디예요? 세종시에 보게 되면 또 상가 그것도 크게도만 짓고 하여튼 오피스텔 좀 많이 짓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예, 어쨌든 이거는 꽤 많이 미분양 났어요. 강산건설 거는. 원래 60세대. 원래 이분들은 한 번도 분양이 100%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저기 생활형 숙박시설 속초에다가 분양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맨 그런 것만 지으시는 분들이세요. 나홀로. 이것도 나홀로. 창동의 나홀로 강산건설.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라고 보기 힘든. 그렇죠. 단지가 아니에요. 단지가 아니라 그냥 길바닥에 그냥 건물 하나 서 있는 거 그냥. 그냥 좀 큰 빌라라고 아, 보면 돼요. 빌라. 자 노고산동의 신세계건설은 뭐 하는데요? 신세계건설은 신세계건설이죠. 예전에 그 최순실이 살던 PM폴로스 청담동에 PM폴로스라고 오. 있어요. 그거 지은 회사가 신세계건설입니다. 여기는 거의 신세계그룹에 있는 거죠? 신세그룹에 거의 대부분 미분양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방 2개짜리야. 49제곱이 제일 큰 편. 0840 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집 좀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짓지 말고 집 좀 지어달라고 집. 이것도 나온 지금 집. 이 지역대 같은 얘네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게 아마 소형 평대 위주로 돼 있으면 뭐가 안 들어간다? 커뮤니티. 아니 분양가 상한제도 아, 분양가 포함이 안 상한제. 아, 그래서? 그러니까 금액이 비싸. 일반 아파트는 25평짜리 사는 것만큼 금액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거 고민을 하지. 이거 왜 사?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거의 안 판 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집을 좀 지어달라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좀 짓게 허가 좀 내주면 안 돼? 다 이거잖아 다. 이게 뭐야 이게? 집을 지어달라. 이게 뭐냐고. 23제곱 35제곱 이거 미분양 하나 났네. 경지건설은 어디입니까 또? 그 친구들은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네. 시행사는 김경주님이시네요. 이분이 시행시공 혼자 다 하시네요. 시행사가 김경주예요? 아니 개인이 할 수도 있죠. 뭐 사업을. 아니 이거는 오피스텔 수준도 안 되잖아. 13제곱, 26제곱. 이런 거 미분양 났다고 뉴시스에서 고맙게 네. 그렇죠?
굉장히 고맙죠. 호반섬이 자양은 미분양이 세각으로 집계됐대요. 큰일 났네. 안 판다고 이 등신아. 홍세희야 안 파는 거라고 안 팔린 게 아니고. 아유 이 등신아. 전화 연결 아유. 한번 해드려야겠네. 그러니까 전화까지 할 아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뭘 알고서 좀 기사를 해라. 좀 써라 좀. 하여튼 기사 내용 자체들은 진짜 뭔가 좀 남들한테 어그로를 끌어서 클릭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만 사실 이 저희 방송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은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근데 생각을 해요. 나는 나 같으면은 이런 기사를 쓰고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통계에서 미분양이 늘게 난 내일도 만들 수 있어. 왜냐하면 빌라를 그냥 이름을 아파트라고 하면 돼요. 무슨 빌이라고 하지 말고 아파트로 무슨 해가지고. 아파트라고 해놓고 집계에 다 포함시키면 돼. 빌라 막 미분양 난 거 있잖아요. 다 긁어 모아. 그다음에 뉴스 쓰면 된다니까. 그럴 끝이야. 수도 있어요. 그 아파트야 그게. 아 여기 아파트 같은 아파트가 몇 개나 되냐니까. 아 여기 아파트가 어디 있어 내가 볼 때. 다 원룸 호반 느낌이고, 서밋 빼고는 아파트 없어요. 네. 원룸이나 그 도생 정도 느낌의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국토부에서 관점이. 만약에 사람들 다 속이고 기사 써라. 야 엠바고 내보내. 쳐. 이럴 것 같으면 빌라에 아파트 이름 달려 있는 거 다 집계할 거야. 나. 그 아파트 미분양 났다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기사 쓰면 다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표본 그 조사하는 그 내용들이 워낙에 네. 그 우리가 바보들도 아니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 저는 너무 제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생각해요. 이 기자분이 이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몰라. 뭐 이런 애들한테 뭘 쓰라고 이거 홍다해? 모르겠어요. 이분은 홍세희? 제가 봤을 때는 집이 없으신 분입니다. 없으신 분이에요. 100%. 집은 있겠죠. 뭐 있을 수도 있어. 방 2개 화장실 하나. 아니면 엄마가 줬을 수도 있는데 그래. 자기가 자기가 돈 주고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기가 청약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 내 돈 들여가지고 등기 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미분양 났다고 하니까 이거는 봤겠지 지도 차트를. 차트는 봤는데 이거 뭔 집인지 이게 49제곱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얘. 홍세희는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이게 집이에요? 막 가서 보면 지가 보면 그러겠지. 지가 가서 보면 이게 무슨 집이에요? 나 안 할래요. 이지라라는 집만 미분양 났다는 거를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사 내용만 보고 기사를 100% 믿으면 안 된다. 아이고 답답합니다. 하여간에 지금 뭐 서울 미분양이 났다 그러고 하면서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는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현실이 네. 지금 보면은 592세대가 서울 전체에 592채가 비어 있는 거야. 네. 신규 주택 중에. 아, 근데 이렇게 해봐봐야 저기 뭐예요? 아유, 둔촌 주공이 네. 20분의 1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20분의 1도 아니죠. 만 세대가 만세대니까 넘으니까.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를 갖고서는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동으로 만들면 주상복합 한개동으로도 만들 수 한개동이에요. 있습니다. 한개동이야. 네. 주상복합 한개동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한개동 지금 뭐 준공전에 미분양 났다고. 그 뉴스 나온 거지. 호들갑이네 호들갑. 그러니까 오피스텔 지어놓고 미분양 났다고. 이게 무슨 아파트야. 진짜 생각을 해봐라. 13.45 제곱짜리가 뭘 아파트니 이게. 너 그러다가 경주 형님은 또 혼난다. 경주씨 와. 김경주 나랑 붙자 한판. 아니 경주 하필 이름이 경주네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름이 아니라 무슨 면적이 이게 뭐야 이게. 아유. 왜냐면 지금 경주가 미분양 관리 지역입니다. 맞죠, 그렇죠. 네, 대구 안심이라 그렇죠. 네, 하여간에 오늘 뉴스는 끝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따 오늘 시간 빨리 가네요. 참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네. 아니 우리 시청자분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 계신 분들 좀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윤하수님 댓글도 오픈해 주세요. 네. 표시해 주세요. 이게 왜 걸렸나? 아니요, 그냥 저 기레기라는 저 단어가 그것 단어 때문에. 걸렸군요. 월급 받으려면 기사 하루 30건씩이 의무래요. PC방에 가서 카피하기 바랍니다. 왜 바쁘다고. 그러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네. 네. 이분 기자인가요? 모르죠. 아니 근데 갑자기 또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어제인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 100일 기념으로 100일 기념 네.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거 가지고 기자들 모아가지고 기자 기자회견할 간다고 때 하는데 노트북이 없다. 기자들이 기자들이 그 옛날 같이 그 뭐예요? 내가 수첩 갖고서 이렇게 쓰면서 한다. 뭐 이래가지고 왜 그러냐? 근데 뭐 난 사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넘겼는데 요즘 그러나 봐요. 어떤 뭐 대통령 있으신 분들은 혹시 노트북 가져가면 거기서 뭐 총알이 날라오거나 레이저가 날라올까봐 못 들고 들어가게 하는 그런가? 건가? 진짜? 하여간에 윤하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분이 잘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도 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네. 난 아까 전에 보면서도 기자 지인분이 많다고. 기사 지인인데요. 저거 잘못 오타 쓰신 거예요. 그러시죠. 주변에 기자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들은 얘기이신 것 같아요. 도어 스태핑? 문 들어가기 전에 5분 브리핑, 익명의 네. 5분 브리핑 하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도어 스태핑 때 수첩 가지고 적는다고. 아니 어저께 그 많은 외국 기자들도 다 와 있는데 그 노트북이 없던데 옛날에 다 이렇게 했잖아. 노트북에 혹시 폭탄 같은 게 그러니까 달려 혹시 있어요? 그럴까 봐 그런 건가?
겁이 많네요. 겁이 많구나. 쫄보네. 그래요. 자, 저희가 오늘 전달해드려야 될 뉴스는 이걸로 좀 마무리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곧 또 주말이에요. 네. 다음 주에 혹시 태풍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저는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도가 좀 있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디 가시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아니 소리인데. 저희가 아시는 분들 가는 데는 그건 비 같은 건 안 왔으면 좋겠고 지금 비 피해가 또 심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오면 안 됩니다. 제가 좀 망언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주말입니다. 주말. 요즘 또 코로나가 또 난리잖아요. 네. 그거 언제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일본은 이제 네. 코로나를 집중 뭐 저기 통계에서 빼버린대요. 그냥 거의 그냥 진짜 말 감기처럼 그대로 그냥 감기로 그냥 치고. 위드 코로나네요. 네, 그 질병청에서 일본 질병청 거기 질병본부가 뭐 네. 그게 있어요. 근데 걔네는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전수 집계는 없다. 그냥 걸렸으면 걸린 거고 네. 알아서 집에서 약 먹고 나라. 이렇게 확정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좀 지금 상황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을 이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입원시킬 수 있는 병동이 또 부족해가지고 네. 문제가 또 심각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시청자분들은 그런 병이 안 걸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는 거였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래서 뭘 좋겠다. 왜 잠깐. 그러세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아, 네.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아니, 화만나.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자, 저희는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